교육진단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 중간고사 이후에 찾아오는 슬럼프에 대한 원인과 또 극복 방법에 대해 많은 분이 공감하신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슬럼프와 학습 의욕 저하 내지 상실의 또 다른 원인이기도 한 선행학습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극단적인 선행학습을 말하는 7세 고시의 문제점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사그라들지 않는 선행학습 붐의 원인, 또 선행학습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남보다 빨리 진도를 나가면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먼저 앞서서 배우는 게 경쟁에 이기는 지름길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행학습이 건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 계속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는 이 7세 고시라는 것. 즉, 만 5, 6세 아이들이 영어의 경우는 고교 수준의 시험을 치고 또 중학교 1, 2학년은 명문 수학학원에 가기 위해서 고교 수준의 수학 시험을 치는 이 거의 아동 학대에 가까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과도한 선행학습 때문입니다. 이 선행학습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속도라는 것은 느림과 짝을 이룰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습에서 맹목적으로 속도를 중시할 경우 학습자를 조급하게 할 수 있고 결국은 학습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음식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패스트푸드에서 이 슬로우 푸드로 대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정크푸드 이런 것에 대한 이 문제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근에는 선행학습보다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오랫동안 되짚고 곱씹는 이 느린 공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대세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고 배워본 사람은 압니다. 기본을 오래 음미하며 느리게 다져야 필요할 때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이 교육학자들과 교사, 심지어 사설학원의 입시 전문가들조차도 지나친 선행학습이 이 과도한 사교육비와 교실 붕괴의 추범이라는 걸 지적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 선행학습의 효율성과 문제점을 고려해보고 이 적절한 대응책을 찾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 선행학습은 누차 우리가 지금 이 교육진단 시간에도 해마다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효과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르치고 배워본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진도 빨리 나간다고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 대도시에서 선행학습 붐인 이쪽이 모든 걸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때 전과목 성적이 완벽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 고교에 진학해서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 중 상당수는 중학교 때 지나치게 선행학습에 매달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 지나치게 선행학습에 힘을 뺀 학생은 중학교에 가서는 또 힘이 떨어집니다. 초중학교 때 이 과도한 선행학습에 몰입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많은 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은 교과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설픈 선행학습은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학습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이 자발적인 동기 유발을 막습니다. 이 교육학자들은 기본에 충실하며 개념을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기초를 탄탄히 다지면서 느리게 공부할 때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좋아지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제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지금까지 자녀들을 한 고등학교 학부모님 정도 되면은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선행학습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덕이 있는가? 투자에 비해서 생산성이 정말 기대만큼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은 타성과 관성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한번 깊이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선행학습이 깊이 있는 공부를 방해할 수 있고 또 학습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선행학습 없이 또는 선행학습을 줄이고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과목별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국어부터 말씀드리면 국어는 수능 고득점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를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국어를 잘해야 수학도 잘하고 사회과학도 잘합니다.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또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떤 과목도 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는 알고는 있지만 이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정상적인 읽기 교육이 넘칩니다. 국어 교과서를 미리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일부 또 부유층 자녀들 혹은 그 대도시에서는 논술, 철학, 독서 지도 같은데 아주 비정상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제대로 된 단계를 거치지 않는 독서 지도, 논술 혹은 철학, 논리 이런 거는 학생들의 감수성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지나치면은 책 읽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독서의 즐거움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독서지도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초, 중고 때 중요한 것은 논리보다는 작품을 통한 감수성과 직관력, 상상력 대항에 힘쓰는데 나중에 훨씬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작품을 읽고 이럴 때마다 어휘력을 대항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공감한 단어, 알아도 어렴풋이 아는 단어는 어느 한 부분을 읽고 난 뒤에는 쭉 모아서라도 반드시 사전을 찾아서 용어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게, 이해하는 게, 이 어휘력을 늘리는 게 결국은 문장 독해 능력과 국어를 잘하게 된다는 것, 하는 그 지름길이라는 걸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어는 3학년 때 바짝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릴 때부터 쭉 쌓아온 책 읽기의 습관 그리고 어휘력 향상의 어떤 방법 이런 게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쭉 문자를 터득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모든 교과가 다 그렇지만 한 단원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응용 문제나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다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앞 단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수학의 경우는 진도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째는 당의 연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분명 앞선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중3인데 중3 수학이 잘 안 된다면 중2, 중1부터 다시 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과정을 다시 제대로 밟아와야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는 진도만 빨리 나가는 경우는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지지 않으면은 조금만 문제를 들어버리면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정말 가장 느린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기본 개념 이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어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영어는 어휘력이나 이런 데 차이가 있지. 이를테면 중학교 때 뭐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준동사를 공부했으면 고등학교 때도 똑같은 수준이 되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영어도 지금 특히 유아 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친 것은 다른 교과를 공부하는데도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한 중학교 초반까지는 말하고 듣기 쪽에 좀 중점을 두고요. 네. 그리고 한 중2 정도부터는 우리가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조금 문법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한 고2까지는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는 수능에서 자기가 원하는 등급에 이를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특히 고등학교의 학생들 중에는 해석은 되는데 독해는 되는데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국어 실력이 즉 언어 영역에서 요구하는 어떤 추론, 논리, 이 국어 실력이 없어서 해석은 해도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영어, 고급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글에 대한 독해력, 이해력이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괴테도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모국어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국어와 같이 병행하는 이런 우리 글 문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영어를 해야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 이걸 명심하고요. 그리고 사회과학도 이를테면 미뤄서 해서는 안 되고 당해 연도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그리고 사회나 과학은 신문이나 혹은 과학 잡지나 저학년 때는 이런 걸 보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네. 선행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교육관도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부모님들께서는 선행학습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예, 일부 우수한 학생에게는 선행학습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에게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조기 진도는 학교에서의 수업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학습 의욕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처음 배울 때 철저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계속해서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 부모님들께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아이의 어떤 지적 성장 과정에 맞는 학습 방법 그리고 다지면서 가는 게 결국 끝에 가면은 잘하게 된다는 이 점을 꼭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의 교육 전반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